안녕하세요. 사회 이곳저곳에서 자신만의 새로움을 만들며 사는 사람들 이야기, 알랑말랑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또 나누려 합니다. 알랑말랑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저런 새로움을 만드는 방법을 알 듯 말 듯한데 나도, 또는 몰랑 나는 모르겠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본인이 느낀 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인터뷰하시는 분의 삶이 자기에게 무언가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그 느낌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라도 새로운 영감이 다가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요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좀 부각되고 많이 힘들고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저희가 안쓰럽게 생각하는 직업군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간호사라는 직업입니다. 오늘은 그 간호사 한 분을 만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분이 어떻게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소박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먼저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 임상에서 20년 정도 일하고 있는 김희경 팀장입니다. 의료지 항상 업무라는 걸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보건에 대해 공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간호사입니다. 오늘 좀 어색하시죠? 네, 어색하네요. 매일 그렇게 병원 공간에만 있으시다가 이렇게 자연 공간에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자유를 느끼는 듯한? 네, 너무 좋고, 네. 사실은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코로나가 종식될 뻔 하다가 지금 점점 더 이제 악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 걱정이 좀 많고,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말부터 선별 진료 업무를 이제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손을 바꾸긴 했지만 이제 한 3-4달 동안에 선별 진료 업무를 하면서 그 안에서 얼마나 이제 좀 힘든지를 간접적으로 좀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날씨에 방호복을 입고 있는 의료진들이 얼마나 더울까 사실 걱정도 좀 사실 많이 되고, 근데 이제 또 확진자들이 또 생기면 또 집단 감염 때문에 또 선별 또 업무 자체가 이제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도 사실은 뭐 하루에 한 10명 정도 이제 내외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강남에 이제 그렇게 집단 감염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하루에 100명씩 선별 진료를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6달 가까이 의료진들이 지금 선별 진료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약간 좀 에너지가 방전된 상황이라 좀 많이 힘든 상황이죠. 네. 저희는 그 언론을 통해서 좀 힘든 걸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기자분들이 찍어주는 사진을 통해서 그 방호복 입고 있는 그 사진을 간접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희가 그 의료진들의 힘듦을 좀 알 수 있게끔 그 현장에서 느끼는 그 체감하시는 것을 조금 소개시켜 줄 수 있나요? 뭐 이제 뉴스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사실 의료진 분들이 또 유튜브에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마스크를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마스크가 이제 많이 보편화돼 있고 많이 쓰고 다니시지만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N95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N95 정도, KF95 정도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거를 하루 종일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벗지를 못해요? 벗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마스크 쓰라는 이유는 이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감염에 대해서 이제 막고자 함인데, 선별조 자체는 감염에 의심되는 환자들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벗을 수가 없죠. 그럼 언제 벗을 수 있어요? 이제 환자가 없고 하면 나올 때 벗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선별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격리 병동까지 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지만
그 격리병동에서 있는 의료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절대 벗을 수가 없는 게 8시간 근무를 하는 동안 가까이.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방호복 입은 상태에서 고글까지 쓰고 마스크를 2개 정도 쓰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식사를 못 하는 거죠. 8시간 정도는. 이제 저희 병원이 하고 있는 선별진료소 업무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라서 이제 점심시간에는 저희가 잠깐 손을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옷 다 갈아입고 식사를 하고 잠깐 들어오고. 그러니까 근무하는 예를 오전, 오후 4시간, 4시간씩은 이제 안 벗고 계시는 거죠. 너무 더워요. 너무 덥고 숨도 막히고 오래 마스크 쓰다 보면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계속 마시다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두통도 생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 근데 환자보다 짜증을 내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혹시나 선별진료 가셔가지고 의료진분들이 약간 좀 불친절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분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 본의 아니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알아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늘 이 녹지 공간에 다 모셨으면 좀 아쉬움이 있네요. 예, 좀 탁 터진 이렇게 이런 공간에서 힐링이 좀 되시겠죠. 네. 네. 김희경 간호사님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자기를 순간 탁 발견했다.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굉장히 열정이 많고 좀 꿈도 많은데 사실 제가 좀 일찍 결혼을 했어요. 네, 저에게는 이제 그 딸들, 아들 하나 이렇게 해서 자녀가 3명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제가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아이가 생기고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기보다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시고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시면서 모든 분들이 그렇긴 하시겠지만 자기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가정, 내 가장으로서 어떤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꿈이라는 거를 다 이제 포기하고 그냥 현실에 그냥 열심히 사는 최선을 선택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임상 간호사로 시작을 했고 지금 아이 놓으면서 이제 북만휴가 가고 이렇게 하는 거 한 1년에서 1년 반 빼고는 한 18년, 19년을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했거든요. 학교를 졸업하시고 18년, 19년을 일하시는 동안 1년 반 정도만 네,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퇴직을 하더라도 바로 다른 직장을 구하고 이제 좀 이렇게 좀 쉬었다가 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생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끝나면 다른 직장을 구하면서 이제 이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분만휴가를 뭐 요즘에는 많이 이제 보편화돼서 육아휴직이라는 걸 쓰실 수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 그냥 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이를 셋을 낳으시고 생활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잠깐 쉬려고 하면 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계속적으로 일을 이어가면서 직장을 옮겨다니시고 네네. 그 18년 오는 동안에 이제는 좀 그만하고 다른 일을 하고 싶고 쉬고 싶은데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왜 할 수 있는 게 간호사다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뭐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면서 온 거죠. 열심히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자. 내일의 목표는 잘 모르겠고 오늘 열심히 살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책임 간호사, 수간호사 거쳐서 이제 간호팀장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의료질 향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QA 팀장인데 그 업무를 하다가 한 3년 전부터는 제가 번아웃이라는 걸 정말 그냥 책으로만 뭐 인터넷으로 알았는데 정말 사람이 우울증까지 올 정도로 내 삶이 뭐지? 내가 왜 살지? 뭘 위해 살고 있지가 오기 시작했고 정말 열심히 사는 이유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족들과 내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난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가 40이 넘었고 내가 이뤄놓은 걸 보니까 뭐 간호팀장까지 했으니까 누군가는 뭐 이 정도면 많이 이루어졌지 않았냐고는 하는데 제 삶에서 제가 원했던 길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허한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살았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뭐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게 너무 심하게 가다 보니까 우울증까지 와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도 너무 막 한순간에 막 미워지기 시작하고, 내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너무 자유롭게 살았을 텐데, 아, 내가 결혼 너무 일찍 하는 바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지금 이렇게 마흔이라는 시간을 넘었구나. 그래서 이제 너무 좀 마음이 힘든 상황이 생겨서 이제 직장에도 얘기하고 한 2주를 내가 쉬고 싶다. 연차를 땡겨 쓰든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보직도 변경을 하고, 이제 남편한테 나 1박 2일만 혼자서 그냥 가족도 없이 그냥 나 혼자만 어디를 가고 싶다. 좀 짠하네요. 네. 그래서 우선 1박 2일 동안 속초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남편이 배려해줘가지고 아이들도 봐준다고 하고 해서 1박 2일을 이제 버스를 타고 속초를 갔는데, 그 가는 동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예전에 내가 27살 때 청년회 때로 돌아간 것 같고, 나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고 누구의 와이프가 아니고 그냥 나. 그래서 가서 한 1박 2일 동안 속초 바다 보면서 그냥 걸으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나는 지금 한 40 넘었는데 앞으로 뭘 위해 살아야 할까? 뭐 그런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약간 제 안에 응어리가 좀 풀렸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나는 김희경이지. 열정 많고 꿈도 많았고, 그래서 그 갔다 온 다음에 좀 다시 바닥을 쳤다고 하나? 그래서 제 삶이 다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제 조금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아, 참 짠하네요. 누구나 그냥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결혼하면서 자기 꿈보다는 아무래도 현실에 좀 더 충실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시기가 3년 전이기 때문에 넘어온 상황이라, 그 당시 얘기하면은 좀 마음이 좀 아픈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그 시간을 건너왔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게 되는 제 가족이라든지 저 아이들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누구나 겪고 있는 순간을 저는 거쳐온 건데, 그 당시가 많이 힘들었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을 나는 거쳐왔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마음이 네. 제가 좀 짠해요. 네. 새로움을 만드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의 밑바닥까지 갔다 온다고들 해요. 제가 아는 시인 한 분이 있는데, 전용의 시인이라는 분이 책에서 이런 글을 써놓으셨어요. 시인이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가 삶의 끝에까지 가본 사람만이 그 시를 쓸 수 있다. 그런 유사한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는 것은 자기가 다시 어느 곳으로 갈지를 방향을 잡아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닥으로 내려가 보지 못하면 온전히 자기가 살아갈, 자기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자기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의 방향이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인터뷰를 하는 김희경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김희경님은 3년 전에 자기 인생의 방향을 정할 그 바닥을 느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고, 그런 면에서 짠함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느꼈고, 그 느낀 상태에서도 가족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한 삶에 자기 자신의 삶까지 더해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희경 간호사님과 인터뷰를 좀 더 이어가면서 어떻게 그의 삶이 새로움으로 변화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경 팀장님께서 간호사 생활을 시작하시고 책임 수간호사 팀장 순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진급을 하셨단 네.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을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도 될까요? 간호사로서 그렇게 일을 해오면서 자기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오는 과정에 대해서 좀 온전히 간호사로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네. 네. 저는 이제 병동 간호사 같은 경우도 일반외과, 흉부외과, 뭐 산부인과 경험을 좀 했고, 그다음 외래 또 간호 업무를 하면서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 검진센터 뭐 이런 부분들도 또 경험을 하고, 그리고 산업보건에 관련된 보건관리자 업무도 했고, 그리고 지금 의료진 향상이라는 이제 QI 업무도 하고 있고, 좀 제 입장에서는
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 직종에 또 한 분야에 오랫동안 이제 전문성을 가진 것도 정말 중요한데 저는 굉장히 이력서를 쓰면은 다방면의 이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약간 종합 그 선물 세트 같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 뭐 한 가지 집중 진득하게 뭘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저랑 비슷한 연배에 있는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그 일을 꾸준하게 그 일만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10년 동안 그분들이 겪어보지 못한 많은 경험들을 사실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네. 새로운 일 하다 보면 기존에 익숙해졌는데 또 새로운 일 하고 익숙해졌는데 네. 또 새로운 일 하고 그러면 두렵거나 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좀 한 분야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네. 다른 분야가 궁금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무 실증을 빨리 내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뭘 적응을 잘 못하나?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내가 내 열정을 다 퍼부어서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못 찾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 업무들을 하면서 또 새로운 분야를 많이 이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어떤 사실은 QI라는 업무를 지금 저는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분석을 해야 되고 지표 통계를 내야 되고 사실 간호사가 하기에는 좀 다른 분야의 업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 또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병원 전체를 볼 때 간호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 간호 업무가 제대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좀 정립화시키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이제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분석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제가 인터뷰하기 전에 네. 사전에 조금 알아봤더니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그냥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를 같이 병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통신대학도 다니시고 네. 그다음에 간호사 일을 하시다가 보건 일을 하시게 되니까 또 보건의 자격증을 따신다든가 네. 그 온타이밍으로 네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맡게 되면 그에 적절한 뭐 공부를 하시든가 경험을 하시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근데 그게 재밌는 분들이 새로움을 잘 만들어내세요. 네. 자, 그래서 우울증을 느끼셨을 때, 우울증을 느낄 때 이렇게 시간이 좀 이렇게 쌓여가면서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그 우울증을 본인이 우울증이다라고 느꼈을 때는 어떤 계기라든가 사건이 일어났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너무 열심히 현실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인정을 많이 이제 받고 싶은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8시간 주 40시간에서 8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아침 8시 반 출근해서 집에 9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2시간 이상을 정말 그 열정을 퍼부어서 병원에 쏟았죠. 그러니까 제가 다 소진하고 오면 집에 이제 오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다시 2차를 해야 되잖아요. 2차전을 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남편도 있지만 어쨌든 양육이라는 거는 엄마가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발도 벗기 전에 이제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죠. 엄마 밥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기다리니까. 셋이. 그쵸. 이렇게 참새들이 짹짹짹짹 거리면서 엄마 배고파요. 그때 뭐. 큰애가 네. 몇 살이었어요? 그때 큰애가 5학년?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제가 감당할 부분들이 많고 그렇게 워킹맘을 하시는 분들이 저 말고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일을 함에 있어서는 제가 완벽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일을 맡겨지면은 사실 그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려고 하고 책도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쏟는 편인데 그 에너지를 좀 남겨놓고 집에 와야 되는데 다 퍼붓고 집에 오니까 집에서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게 한 3년 이상을 간 거예요. 나중에는 그때 남편도 사실 너무 바쁜 상황이라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아이들 다 케어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엄마가 너무 이제 많이 그리웠는데 기다렸는데 엄마 늦게 오니까 근데 엄마는 다 에너지가 없이 오니까 사실 아이들도 사실은 이제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가 되고 저도 사실은 케어를 좀 받고 싶은데 이제 그런 상황이 사실은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이들 이제 저녁 식사를 이제 준비해 놓고 저는 이제
안방에 들어가서 그냥 쓰러지는 거죠.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 엄마 너무 힘드니까 엄마 건들지 마. 그러니까 아이들 얼마나 엄마를 기다렸겠어요. 엄마한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싶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너무 그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그냥 엄마를 건들지 마 이렇게 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1년 이상 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울증이 좀 왔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병원대로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원하는 만큼의 목표치가 안 나오니까 나 스스로도 왜 이거밖에 안 되지에 대한 좀 자괴감이 있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결국은 아이들이 필요할 때 내가 못 해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왜 이렇지에 대한 좀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 그때 남편이 1박 2일간은 특별 휴가를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너무 감사하게 주셨죠. 남편이 뭐라 그러던가요, 그때? 처음엔 반대하죠. 어떻게 반대하셨어요? 여자 혼자 저기 속초를 간다니까. 네, 같이 가자고. 달려 같이 가자고. 그때는 어땠냐면 남편도 싫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들인데 아이들도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쓸 수 있는 에너지도 너무 없고 나 하나 건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나 믿고 내가 안전한 곳에 갔다 올 테니 수시로 전화 받을 거니까 나 그냥 하루만 보내줘. 그래서 아이들 금요일 아침에 이제 학교를 보내고 바로 이제 버스를 타고 속초를 간 거죠. 네. 그 여행 얘기 조금 들려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할 땐 아마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들려줄 만한 얘기 좀 골라서.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운전을 하면서 다니는데 그때는 일부러 이제 차를 운전을 안 했어요. 그냥 저 풍경을 좀 보고 싶어서. 그때 출발할 때도 그 전날까지 남편하고 좀 다퉜던 것 같아요. 이걸 꼭 가야 되냐, 아이들도 챙겨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안 하면 다 포기해버릴 다 놓아버릴 것 같아서 이제 나는 좀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된 상황이었고, 근데 버스를 타고 이제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으면서 막 가는데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막 좀 자주는 아니었지만 혼자서 좀 다니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초 가는 길에 산도 너무 멋있고 하늘도 너무 멋있고 그냥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나 김희경이구나.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결혼하면서 나를 생각해 본 적이 사실 없었는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는데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창밖을 보고 막 가는데 예전의 나로 간 것 같다. 그냥 나는 김희경.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딸도 누구의 와이프도 아닌 그냥 나 혼자 여행을 가는구나.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왜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지? 왜 나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왜 나를 다 포기하고 살았지? 나 아직 이렇게 젊고 예쁜데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인데. 그래서 버스 타고 가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산도 너무 예쁘고 하늘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렇게 떠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좋고 왠지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그냥 과거로 그냥 나 결혼하기 전에 그냥 솔로일 때로 돌아간 것 같은 너무 행복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닷가를 갔는데 혼자서 바닷가 가면 왜 청승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닷가를 보면서 한 2시간 이상 혼자 이렇게 앉아서 바다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때도 너무 마음이 복잡했기 때문에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마음이 굉장히 평온해지면서 그냥 좀 내 안에 나를 많이 얘기를 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그게 사실 제 삶에 그 20년 동안 뭐 이제 결혼하고 이제 한 15년 됐는데 한 15년 정도 동안에 정말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 그냥 순간순간 나 뭐하고 살지라는 생각했지만 정말 깊이 있게 그냥 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순간이 없었는데 너무 그게 좋았어요.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버스 안에서 하늘이 보이고 숲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보였다. 나로서 살던 시간이 그동안 아니었던
엄마로서, 아내로서, 간호사로서 그 15년여의 시간이 그냥 그 버스 안 그 한순간에서 드라마틱하게 그냥 네. 다시 온전한 나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1박 2일 동안 온전한 나로서 한번 살아보고 너무 짧은 시간이잖아요. 1박 2일. 네, 너무 짧았는데 너무 강렬했죠. 네, 짧은 시간 안에. 그 1박 2일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본 아이들과 남편이 어떻게 보이던가요? 속초를 갔다 왔는데 제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환경도 똑같고 제 위치도 똑같고 누군가가 뭘 도와주고 하는 상황은 아닌데 저 스스로가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속초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저는 정말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게 맞다 생각했고 그게 어차피 맞지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100% 중에 10%만이라도 나에 대한 건 남겨놓고 내가 에너지를 쏟아야겠구나. 내가 그냥 너무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4시간 정말 이게 24시간 중에 일주일 중에 정말 제 혼자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냥 토요일 같은 경우도 이제 근무 끝나고 오면은 아이들이 기다려요. 놀러 가자고. 그러면 퇴근하자마자 짐 싸가지고 캠핑을 가든지 어디 센트럴파크나 어떤 공원에 가든지 같이 가 놀아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게 제가 아무래도 이제 워킹맘이기 때문에 평소에 엄마가 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주말에 이제 폭발적으로 이렇게 집중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말에도 모시는 거예요. 평일에는 일한다고 모시고 주말에는 아이들 위해서 또 모시고. 그 엄마는 네. 일을 하고 와도 우리들하고 하나 놀아주고 네. 그런 게 그냥 일상이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엄마는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가면서 네네. 이렇게 해서 다 소진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는 너무 굉장히 열정이 많으세요. 에너지가 어디서 그렇게 나오세요? 좀 쉬지. 네, 쉬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쉬고 싶죠, 집에서. 근데 아이들은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저를 만날 수 시간이 주말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정말 아이들이 클 때까지 한 10몇 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도 만나는 관심도 별로 없고 회식해도 9시 전에는 들어가야 됐고 제 시간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속초를 갔다 오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내 삶에서 한 시간이라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나를 위한 시간 남겨놓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들에서 나는 사랑하니까 다 퍼붓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 원망하겠구나. 내 아이들을 원망하고 내 남편을 원망하고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내가 이 사람들 사랑해서 내가 당연히 한 건데 내 걸 남겨놓지 않고 다 주다 보니까 나중에 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속초에서 가서 이제 하면서 그 짧은 시간 1박 2일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그 짧은 시간이 저한테 회복이 되는 시간을 딱 느끼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그냥 내 시간을 두면 내가 이렇게 에너지가 고갈돼서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정말 이렇게 좀 손을 놓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 하루에 평일에는 짧게 1-2시간, 주말에는 한 3-4시간씩 제 시간을 가져요. 그때 갔다 왔을 때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미안한데 주말에 한 3-4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 쓸 수 있게 해줘. 내가 커피숍을 가든 친구를 만나든 좀 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줘. 그리고 근데 평일 같은 경우 아이들한테는 1시간 동안 엄마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 1시간 동안은 엄마를 찾지 말아줘. 엄마가 없다고 생각해줘. 그래서 그렇게 해봤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1시, 12시, 1시, 이렇게 아이들이 11시 정도 자니까 11시부터 1시까지 한두 시간을 제 시간으로 해서 요즘에는 블로거도 하고 책도 읽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와요. 애들이 있으면 자꾸 엄마를 찾으니까 아빠한테 좀 봐달라고 얘기하고 이제 커피숍 와서 커피숍은 그냥 특별한 거 없지만 그냥 책도 읽고 그냥 글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저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집에 조그만 공간도 하나 마련했다고 하는데. 네, 보셨나요? 예. 네네. 제 공간이 없어요. 네, 저희가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아이들 책상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도 조금 이제 주방을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탁자 하나랑 해서 여기는 엄마 자리, 엄마가 공부하고 하는 자리.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알아요. 거기 앉으면 엄마 공부하는 시간. 네, 그래서 엄마를 귀찮게 하지 않는 시간. 엄마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야. 몇 시까지 공부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 앉으면 이제 아이들도 이제 책상 가서 이제 숙제하거나 그런 또 좋은 또 영향이 있더라고요. 네. 듣다 보니까 좀 많이 배우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는 글 속에서 찾아서 온전한 내가 있어야, 그리고 온전한 나를 찾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돌보고 해야 다른 사람들도 평안해지고 나도 건강한 나를 찾는다, 그런 얘기를 글 속에서 들었는데, 김희경 간호사님을 얘기 듣다 보니까 삶 속에서 그 바닥에까지 갔다 올라오시면서 그런 삶 속에서 책에서 나 있을 법한 그런 얘기들을 진짜로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좁은 그 공간, 식탁 옆에 아주 짜투리 공간이라고 네네. 전 느껴지는데, 그 공간을 본인이 차지하시면서 네.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으로 다가갈 수 네네. 있게 하고 하신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간호사로서 18년 이상을 생활하셨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건 분야 쪽의 일을 네. 해보려고 또 도전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어떤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으셨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누가 등 떠밀거나 한 건 아니죠? 처음에 등을 떠밀었죠. 네. 사실은 떠밀리듯? 네, 떠밀리듯. 네. 처음에는 왜 이걸 날 시키지? 나 업무도 많은데 했던 일이었는데, 사실 그 업무를 알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매력적인 일인 거예요. 몰랐거든요. 산업보건 분야라는 게 사실은 그냥 사업장에 건강관리하는 업무로만 알고 있었고, 의료기관은 병원이니까 건강관리가 필요 없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산업보건법상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데는 보건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모르게 이제 부서장님들이 겸임을 하시면서 이제 업무를 하셨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사실은 알기 힘든데 저한테 그 기회가 왔고. 등잔 밑이 어두웠던 거네요. 그렇죠. 네,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요. 그리고 포름알데히드라는 어떤 유해 물질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할 때 담그는 용액인데, 그게 그냥 유해 물질이구나 정도만 알지 이게 어떻게 자신에게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미처 못하는 이제 의료인들도 계시거든요. 그냥 표면적으로 아는. 왜 집에도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왜냐 많은 양을 사실은 취급하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업무를 계속한 사람들은 꾸준하게 그 유해 물질 노출될 것이고, 그다음 근골격 질환이 생길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더 알고 이제 조금 더 어떤 방향을, 객관적인 방향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의료기관 안에 있는 근로자분들도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18년 이상의 간호 지식과 산업보건 분야의 이 지식 접목시켜가지고 그냥 관리하는 그런 산업보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질량상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정말 같이 근처에 우리 같이 일하고 동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보건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참 저한테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그 기회가. 네. 그 산업보건 분야 일이 이제 그 업무만 전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간호팀장 업무를 같이 하면서 이제 겸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최소한의 것들로밖에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산업보건 분야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런 공부도 더 해야 되고, 이제 보건관리자로서 전문성을 띄고 싶은데, 이제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제 40 넘어서 이제 와가지고. 아니, 내 나이 40이 어때서?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이 분야를 공부를 좀 더 하고 보험관리를 내가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냥 기존에 하고 있는 거 지금 간호 업무를 좀 더 해서 경험 쌓는 게 낫지, 지금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사실 이쪽 보험관리 업무는 지금 뭐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이제 분야이고, 지금 40 넘어서 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움들이 좀 있지 않겠냐는 이제 좀 걱정스러운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그 선택하기 전까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걸 과연 내가 시도를 해도 될까? 이 보건관리 자체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될 분야인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의료 질환 향상 업무 자체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분야인데 이걸 같이 하기는 힘들고 저는 이제 좀 더 보건 분야를 더 하고 싶은 사항인데 이걸 선택하기가 고민이 많았어요. 많은 생각을 하지 말자. 지금 내가 내 여건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그럼 해보자. 그럼 나는 산업보건 분야를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내가 산업보건 간호사로 가기에는 연봉도 다 낮춰야 되고 현실적인 것들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나는 질향상 업무를 하면서 내가 산업보건 분야에 관심을 둘 수 있는 학교를 편입을 해보자. 그리고 산업위생 기사 자격에 도전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한 게 점점 저 영역이 넓혀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간호사로서 살았고, 네.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일은 의료질 향상 일이었고, 네네. 그리고 뜻하지 않게 나에게 다가온 일은 보건 관련 일이고, 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요즘에 고민이 그래서 많아요. 의료질 향상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너무 하고 싶은 분야이기도 했고 산업보건 분야 너무 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힘들지만 이제 산업보건 질향상을 위해서 지표 관리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산업보건이라는 분야가 사실은 이제 뭐 기업체라든지 이제 사업장에서 정말 아주 작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20대에 취업을 해서 60대에 퇴직할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퇴사할 수 있는 거는 보건관리자분들이 건강관리를 하고 계속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사실은 누군가가 다치고 싶어서 취업하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속상한 것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산재도 사실 많고 뭐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애쓰고 계시는데 이제 보건관리자가 하는 일이 아무 사고가 아니라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걸 하기 위해서 그 백조로 예를 든다면 백조가 우아하게 떠 있지만 물속에서 정말 발을 쉬지 않고 헤엄치잖아요. 보건관리자분들이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하거든요. 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경연진에다가 좀 어필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뭐 프로그램 만드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래서 의료지 향상에서 배웠던 것을 산업보건에다가 접목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제가 지금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블로그 제목이 그래요. 산업보건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서 꿈꾸고 있는 뭐 간호사 김희경입니다. 그래서 의료질 향상도 사실 제가 하고 있는 분야지만 조금 화살표를 둔다고 한다면 이제 부둥을 둔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산업보건 쪽에 질향상을 좀 더 많이 해보고 싶어요. 블로그를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네. 블로그의 주제가 되게 재밌어요. 네. 의료질 향상과 산업보건의 질 향상을 네, 꿈꾸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쵸, 네. 그런 야무진 꿈을 꾸고 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을 꾸는 과정에서 만들어내고 싶은 것은 빅데이터 같은 거네요. 네, 그래서 이 통계를 좀 배워야 되나 또 공부를 또 공부한다 그러면 애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저희 큰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저께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감동적인 얘기긴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희 큰딸이 제가 설거지를 막 하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는 저게 설거지할 사람이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는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자랑스럽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나한테 공부하라고 잔소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얘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제 큰딸이 이제 중2인데 좋은 대학 가면 좋죠. 근데 그것보다도 네 삶을 통해서 너가 하고 싶은 일을 네가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너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지 않겠니? 엄마는 40이 넘어서 이제서야 엄마가 하고 싶은 걸 찾다 보니까 지금 공부가 너무 재밌어. 사실 요즘에 잠도 잘 못 잘 때도 많아요. 위생관리 기사 공부한다고 그때 한 달만 준비할 때는
한 잠을 3-4시간밖에 안 잔 것 같아요. 한 달 반 동안. 패스는 하긴 했는데 그때 제 딸이 뭐랬냐면 엄마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대요. 네, 그때 필기 시험을 통과하고 딱 집에 왔는데 제가 신랑한테 네. 나 패스했어 얘기했는데 저희 신랑이 뭐라 그랬냐면 15년 동안 같이 살면서 자기 와이프 눈에서 이렇게 반짝거리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고 저희 딸이 우리 엄마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라서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살아서 자기는 엄마가 롤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제가 요즘에 이뤄놓은 게 없는 것 같고 너무 부족함이 많아서 사실은 약간 조금 디프레션에 좀 빠졌던 상황이었는데 제 큰딸이 어저께 그 얘기를 해주면서 나는 엄마처럼 되고 싶어. 근데 엄마가 너무 열심히 살아서 엄마처럼 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열심히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엄마가 그래도 힘든데 너 괜찮니? 그랬더니 예전에 엄마가 몇 년 전에는 맨날 엄마 입이 시옷이었대요. 이렇게. 네, 시옷으로 집에 오면은 이렇게 시옷에서 시옷됐다가 네. 한마디 걸면 쌍시옷대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요즘에는 엄마가 힘들다고 얘기하면서도 엄마는 이렇게 스마일이래요. 내가 그래 아니 엄마 힘들다고 막 하잖니? 그랬더니 아니야 엄마 옛날하고 요즘엔 틀려. 엄마 눈에서는 빛이 나. 그런 빛이 나는 우리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잘 됐으면 좋겠어.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 네, 그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말이 생각나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따라 배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옛말이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를 넣은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엄마, 아빠, 부모, 아들, 딸, 자식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따라 배운다는 거죠. 평상시에 너 공부해.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 이렇게 얘기하면 하고 예를 들은 거죠. 아버지는 담배 피면서 다 커가는 고등학생 애가 넌 담배 피지 마. 건강에 안 좋아. 이러면 그걸 따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 3년 전부터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그 자기 자신을 온전히 챙겨가는 모습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챙겨가면서도 자신들을 계속 애정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는 그 뒷모습을 본 거예요. 엄마가 그 작은 좁은 그 식탁 옆에 앉아서 새벽에 공부하는 모습. 그 화장실 가면서도 봤을 수도 있고 안 자고 몰래 문틈 열고 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아이 눈에 사실상의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님께서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와주신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그 아이들 스스로도 새로움을 만들 수 있는 힘을 내재적으로 간직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김희경 간호사님의 살아오신 이런 인생 얘기를 짧게 듣고 좀 짠했던 마음이 이렇게 발전해 오시고 계속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짠한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요. 흐뭇? 이런 마음으로 바뀝니다. 네. 그 흐뭇함을 좀 더 이어가는 좀 말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이제 아내를 어떻게 바라보나요? 굉장히 열심히 사는 꿈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는 네. 돈도 많이 좀 계속 벌어오니까 행복해하는? 근데 너무 자꾸 새로운 거를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사실 걱정하는 마음이 좀 많으시죠. 왜냐하면 제가 상처를 받고 할까봐 좀 안정적으로 그냥 가면 좋겠는데 자꾸 새로운 거 시도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견을 많이 존중해주고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이제 그동안 못 보다가 와이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다 보니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나 봐요. 그래서 또 많이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본인 예전에는 하지마 그냥 시험 공부할 때도 처음에는
뭐 아이들 챙기지 뭐 공부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제가 패스하고 와서 그때 이렇게 눈이 반짝거리면서 얘기를 할 순간에 약간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굉장히 생동감 있어지고 맨날 파기티 돼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있던 와이프가 그냥 팔딱팔딱 뛰는 생선처럼 이렇게 생동감이 있어 하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지지해주고 싶고 그냥 행복해 하니까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든다고 요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내가 좀 더 많이 도와줄게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해서 좀 많이 격려도 되고요.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굉장히 열심히 사셨어요. 네. 그런데 내가 빠진 삶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만 열심히 그렇게 살면 뭐하니? 애들은, 나는 이런 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도와주고 싶지만 그리고 챙겨주고 싶지만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후에 나를 돌아보고 나를 회복하는 시간을 일주일 중에 요만큼이라도 갖기 시작하면서 내가 건강해지고 내 생각이 좀 더 밝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다시 일을 하고 마치고 와서도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풀어낼 때 굉장히 밝게 풀어내고 하는 것이 1년, 2년, 3년 쌓이다 보니까 서로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비행기를 타면 처음에 그걸 하죠. 비행기가 잘못되면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는데 아이를 같이 타고 가는 부모라면 자기가 먼저 쓰고 아이를 씌워줘라. 네.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그것이 보면 굉장히 비정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죠. 근데 그게 정상이죠. 네. 엄마가 먼저 숨을 쉴 수 있어야, 아빠가 먼저 숨을 쉴 수 있어야 아이에게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죠. 지금 희경 팀장님, 좀 더 시간이 흐르니까 제가 이렇게 부르게 되네요. 희경 네. 팀장님은 먼저 자기를 찾으시고 나니까 참 좋아 보입니다. 네. 일하고 집안일 챙기고 그러다 보면 자기의 건강을 돌보기 또 쉽지 않잖아요. 네네. 평상시 뭐 이렇게 하시거나 특별히 하시는 네. 그런 것들이 있나요? 평소에 많이 걸었으니 그래서 산책을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잘 못했던 게 그냥 평지 걷는 거랑 산행 가는 거는 좀 많이 틀린데 근데 이제 청계산을 왔었어요. 근처가 청계산이던데 근데 청계산을 올 때 이제 너무 쉽게 그냥 인터넷 서치해가지고 2시간 반 만에 왔다 갔다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의 루트를 보고서 이제 만났죠. 그때 처음 이제 공장장님이 만났는데. 그때 저 처음 뵙는 그 자리인가요? 네, 그때 뵀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산행이라는 거를 제가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는데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들 다른 분들은 다 이제 산을 타보셨던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괜찮았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시간이 2시였던가 그랬었는데 이제 해가 또 가을이었기 때문에 해가 또 빨리 지는 계절이었어가지고 좀 더 일찍 만났어야 됐는데 제가 이걸 잘못하고 모임 시간을 2시 넘어서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 체력이나 뭐 어떤 제가 초보니까 좀 한 4시간 정도를 생각하고 왕복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2시간 반 만에 해가 떨어지기 위험하니까 2시간 반 만에 산행 코스를 정한 거예요. 아주 최단 거리에 아주 급경사 코스를 죽을 뻔했습니다. 갔을 때. 그래서 와, 이 산행하다 죽겠는데 여기 청계산행 가시면 그 깔딱고개라고 있어요. 정말 숨이 깔딱 넘어갑니다. 그때. 근데 어느 순간에 말이 없어지고 숨도 막 차고 이걸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올라가면서 이제 주변의 분들이 그냥 선생님 너무 힘들면 쉬시고 우리끼리 그냥 정상 갔다가 올게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좀 뭐라지? 오기가 생기니까 아니요, 저도 갈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목표까지 같이 갈 거라고 하고서 정말 민폐를 끼치면서 끝까지 같이 가자고 해서 등산을 올라갔는데 정상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정말 포기를 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이 항목 정말 죽음입니다. 이 항목 올라가면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금 산업보건이라는 분야를 이제서야 시작한 나는 정말 초짜인데 정말 저렇게 경험 많은 분들을 내가 너무 쉽게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지금 산행 올라가는 지금 내 처지처럼 내가 숨이 넘어갈 정도로 힘들구나. 그때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물어보러 다니는데 답을 주시는데 이렇게 답을 주면은 그게 좋아야 되는데 집에 오면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고민거리를 갖고 와서 난 빨리 해결하고 싶으니까. 왜냐면 이분들이 10년 동안 있었던 지식들을 저는 2, 3년 만에 다 저 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어서 막 찾아다녔는데 집에 와서 생각하면은 내게 아니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나고 공허하고 그러면서 더 박탈감이 오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이거밖에 고민을 못하지? 나의 통찰력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는 생각이 좀 힘들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산행을 올라가면서 생각 들었던 게 뭐였냐면 내가 내 체력을 생각하지 않고 3시간, 4시간 만에 가는 코스를 갔었다면 내가 주변에 산도 보고 그냥 단풍도 보고 올라갔을 텐데 정상까지는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그냥 정상에 올라갔다는 그 목표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이악 물고 올라오다 보니까 주변의 풍경도 기억이 안 나고 뭐 이게 뭐가 재밌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근데 목표를 달성했어. 근데 올라와서 또 쉬면서 생각했던 게 내가 산업보건이라는 분야를 내가 어떤 레벨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단시간 내에 내가 이악 물고 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느끼기에 그래 내가 원하는 목표에 왔어. 근데 뭐가 남았지 나한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내 체력을 안배해서 좀 천천히 왔다면 산행하는 기쁨도 알았을 것이고 주변의 환경들도 보면서 힐링도 됐을 텐데 사실 힐링하려고 한 거였거든요. 너무 힘들게 갔다 와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럼 산행을 다시 가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저는 이 산업보건 분야를 계속 하고 싶은데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스스로 내 위치를 보고서 가야겠구나. 욕심내지 말고 내 안에 나만의 산업보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나의 통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순서대로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산행이 너무 좋았어요. 그 뒤로도 산행이 좋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산행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1박 2일 속초 여행 가기 전에 네. 희경 팀장님의 모습이 떠오르죠? 네, 맞아요. 비슷할 수 있죠. 네. 네. 그 자기가 정한 거를 해내려고 하는 그 아둥바둥하고 악착같이 어떻게든 해내고 싶었던 그때의 희경 팀장님의 모습이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올라가는 동안 나무도 한 그루 제대로 못 봤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여행 가시면서 그때 버스 안에서 네. 하늘도 보이고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 산행 때문에 네. 삶을 바라보는 게 숏텀으로 보지 말고 롱텀으로 봐야겠구나. 그리고 상대적 가치, 이게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그냥 이게 맞는 말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내 갈 길을 예전에 어떤 지인분이랑 얘기하셨거든요. 남 비교하지 말고 넌 네 길 묵묵하게 가. 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마음에 안 닿는 거예요. 나는 목표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그게 조금 와닿아요. 내가 내 만족이 되면 내가 이만큼 목표를 정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내가 행복하면 결국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내가 그 목표치를 찍을 수는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 과정을 즐기는 것을 내가 좀 많이 터득해야겠다. 여유를 가지고. 이 영상을 보게 되실 분들한테 네. 한 말씀 남기고 싶다. 그러면 어떤 말씀 남기고 싶으세요? 저는 이 인터뷰를 하면서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40이 넘어서 인생의 또 반을 이제 걸어온 시기다 보면 사실 40, 50대 고민이 많이 하신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나이가 40이든 50이든 60이든 오늘 하루는 그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루는 내 생애에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열정 있는 날이시니까 뭔가가 하고 싶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다는 거. 제가 제 아이한테 하는 말인데 지금 제 딸이 중2인데 엄마 나는 꿈이 없어. 다른 친구는 꿈이 있는데 나는 지금 꿈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해줘요. 엄마는 40이 넘어서 이제 꿈을 조금씩 찾아가는 중이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너는 나보다 30은 더 젊지 않니? 그런 얘기 해주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나이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톤의 생각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 삶에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 생기신다면 오늘 하루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인터뷰 처음이신 게 맞아요? 네, 많이 떨려서 네, 처음입니다. 네. 아니신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떨렸어요. 그러셨어요? 네. 인터뷰 네. 해주시는 내내 말씀을 너무 진솔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살아오신 게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말씀을 너무 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좀 많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유영 간호사님의 개인 한 사람, 그리고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또 어느 한 분의 자식으로서, 그리고 사회에서 꿈을 실현시키고 싶은 한 사람의 그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 하나 해드리면서 저는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사람이 살며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대체로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지 못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살아볼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진솔한 생각이 담긴 그런 말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남의 말을 가져다 쓰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제일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책에 있는 얘기를 먼저 꺼내요. 무슨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그래서 책에 이런 얘기가 써 있었고 그걸 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당신의 생각이냐 라고 얘기하면 자기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말을 해요. 그건 책에 있는 남의 생각이고 남의 말이잖아요. 좀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좀 서툴고 투박하더라도 자기 말을 꺼내고 그 뒤에 책에 있는 얘기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런 시간을 켜켜이 쌓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된다거나 아니면 새로움을 만들면서 자기 자신을 삶을 살 수 있고 그 뒷모습을 누군가 따라 배우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유경 간호사님의 삶이 지금으로부터 3년여 전에 그러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 계기를 통해서 발견한 자기 자신을 3년여 동안 계속 쌓아오시고, 그 쌓아오는 과정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가족이 있었고, 그래서 그 가족에게도 또 꿈을 심어주고 같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더 튼튼한 가족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은 모습을 좀 봤어요. 그래서 김희경 팀장님께 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인터뷰를 다 들어보니 하루하루를 사랑하며 사는 네. 천상 여자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랑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네, 저도 감사합니다. 끝. 공장장의 알랑말랑한 에필로그. 사람은 지치고 힘들 때 바닥에 놓인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지친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야박한 말이지만 그 상황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은 오직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나오지 않으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족,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이 관심과 사랑은 큰 힘이 됩니다. 총 4부의 영상에 담긴 김희경님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많은 워킹맘들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그리고 누구나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삶의 바닥에 놓여 있다고 느껴졌을 때 떠난 여행에서 그녀는 잊었던 자기 자신을 발견했고, 일상으로 돌아와 일주일에 몇 시간만이라도 자기를 보살피는 시간을 가지면서 스스로를 회복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과 가족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더욱 깊어진 단단한 가족으로 다시 탄생하는 새 힘을 선물 받은 것은 아닐까요?
결국 나를 돌본 결과로 가족 전체가 새로움을 선물 받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닥, 여행, 회복, 변화, 사랑으로 이어진 김희경님의 알랑말랑한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구독과 꾸준한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짧았는데 너무 강렬했죠. 아, 그래. 나는 김희경이지. 나 아직 이렇게 젊고 예쁜데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인데.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아, 저는 새로움을 만든다는 게 사실 특별한 어떤 분들만 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아, 나 같은 사람도 새로움을 만드는 걸 할 수 있구나 라는 게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희경쌤이 하시던 일 자체가 새로움이라는 생각을 그동안 못 해보셨죠? 네, 못 해봤죠. 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그걸 발견하신 것 같으세요? 네, 얘기를 하면서 저도 좀 예전에 저를 돌아보게 됐던 것 같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희경쌤의 가족이 굉장히 단단해졌구나. 네. 네, 그리고 그 가운데 희경쌤이 새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남편, 아이들, 희경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